안녕하세요. 광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노인정신건강, 인지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담당하고 있는 성수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분장애, 정신신체장애, 자살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내과가 몸 구석구석을 치료하는 과이듯이 정신과는 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생각하는 과정이나 내용이 뭔가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 정서 문제로도 오시고 주변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문제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내과나 다른 과들 질환을 보시다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신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 아시죠? 관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패한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70% 이상은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스스로가 더 작아지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사실 작은 성공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연과 비슷한 것으로는 또 친구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기쁜 소식에 충분히 축하해 줄 수 없는 나의 자신,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열등감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한 약 3배는 우울 불안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워낙에 좀 화려하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최고점을 나의 현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좀 많이 좌절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SNS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이어져 있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남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살아간다면은 내 마음은 굶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내 마음을 위한 다른 양식을 좀 찾아두셔야 됩니다. 만약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가 계속 지속돼서 생활에 지장을 가질 정도라면 우울증을 오히려 의심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내가 SNS를 보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SNS를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나 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ASMR 굉장히 핫하죠.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요. ASMR이 사실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와주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근거를 갖춰서 수면이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조적 요법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명상은 한편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명상을 통해서 불안을 가라앉히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생활, 그러니까 불안함 때문에 잠이 안 온다거나 식사를 못 한다거나 내가 해야 되는 생활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정도라면 병원에 와서 정신건강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나 방역 현장에서 많이들 지치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의료나 방역 현장이 아니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한 코로나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수칙이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기던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우울,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상한 정보,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범람을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나 아니면은 일부의 정보만 좀 취사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넘게 더 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기 쉬운데 수면이라든지 식사를 규칙적으로 유지하시고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취미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어서 신체 활동을 좀 유지시켜주는 것이 면역을 지키고 또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서로 소통을 많이 못하게 되면 고립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화나 혹은 SNS, 인터넷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재테크도 잘하신다니 사실 약간 부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거든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불안, 이런 거는 사실 정상 반응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기능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불안감이 높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금의 이런 성취로 이끈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재테크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회사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그런 원동력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좀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채찍질하게 된다면 한번 상담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주셨는데 궁금증이 잘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신 질문들은 굉장히 사람마다 복잡한 과거라든지 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답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연이 사실 우리가 몇 개월씩 함께 왜 문제가 될까? 어떤 걸 좀 이렇게 수정하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까? 같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해서요. 사실 다음번에 또 한번 이런 자리가 생겨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담을 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